반갑습니다. 예, 정직한 리딩, 투명한 리딩, 확실한 수익. 예, 오늘 아가방 컴퍼니, 예, 제로투세븐 저출산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달릴까 말까 방송을 통해서도 제로투세븐이 중국 향 매출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지금 또 이제 화장품 브랜드 궁중비책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프리미엄 수분 크림을 유아용 수분 크림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한데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완판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중국에서 가장 큰 수혜가 받을 수 있고 또 분유에 들어가는 그 뭐 뚜껑이라든지 또 그 안에 들어가는 포장지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제로투세븐이고 자체적으로 제로투닷컴으로 또 유아용 의류라든지 또 장난감을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가 제로투세븐이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저출산의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 또한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지금 양회에서 밝혔고요. 그래서 중국 인민은행에서 산하 제한 즉시 폐지해야, 왜냐면 2050년까지 이대로 가다가는 노동 인구가 15%로 이제 감소가 되면서 미국에게 역전될 수가 있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제로투세븐을 시작으로 또 이제 저출산 관련 수혜주로 이제 수급이 분산되면서 아가방 컴퍼니까지 급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또 그 외 종목들까지도 강하게 상승이 나왔는데 아가방 컴퍼니는 장중에 상한가에 들어갔었죠. 그래서 우리가 다음 또 저출산 관련해서도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도 말씀드리겠고, 다음 지금 왜냐면 정책주 안에서도 계속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섹터를 우리가 한번 예측해보고 다음 주 전략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로 돌려서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일단 오늘 이제 아가방 컴퍼니, 얘가 원래 전통 저출산 관련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종목이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가장 대표 공약주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아가방 컴퍼니가 진짜 이때 몇 프로였지? 이때 500% 이상, 거의 600% 가까이 이제 급등이 나왔던 종목이 이제 아가방 컴퍼니였는데, 그래도 이게 전통적인 저출산 관련해서 대표 수혜주 종목이기도 해요. 근데 이번에 중국에서 산하 제한 폐지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면서, 또 그리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뭐 청년 일자리 얘기도 나왔지만은 저출산 관련 얘기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발언이 나왔는데, 사실상 이제 일자리와 저출산은 우리가 가장 대표 정책 공약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가방 컴퍼니도 이제 대표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좀 큰 상승이 나왔었고,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도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29.21%까지 급등이 나왔다가 장 막판에 약간 이제 반납이 나와주긴 했는데, 제가 이제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했던 부분은 우리가 저출산 관련해서는 당연히 꾸준히 지켜봐야 됩니다. 저출산과 또 노령화, 고령화가 굉장히 지금 사회 문제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이제 출산율이 꼴찌잖아요. 여성 1인당 한 명당 출산율이 0.82명으로 지금 계속해서 출산율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출산 관련 섹터들은 늘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늘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제로투세븐이요? 네. 오늘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후속주로 봐야 될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막 오늘 오가닉 티 코스메틱도 상승이 나왔었고, 보여드릴게요. 얘도 동전중대 상승이 나왔었고, 이월드 같은 경우도 장중에 얘네가 이제 그 자회사 코코리따, 이랜드 아동복 브랜드 코코리따에서 또 핑크폰 관련해서 그 티셔츠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이월드도 장중에 뭐 15% 상승이 나왔었고, 그 외에 특이한 점은 이 캐리소프트라고 제가 이제 달릴까 말까에 소개해드렸던 종목이었는데, 이 종목도 오늘 장중에 22%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출산 관련해서 제가 늘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예전에 뭐 이낙연 전 총리뿐만 아니라 또 지금 이제 차기 대검 윤석열 검찰총장도 저출산 얘기가 나오고, 지금 저출산은 지금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또 우리뿐만 아니라 중국 또한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산하 제한 폐지를 하겠다라는 발언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출산을 꾸준히 관심 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렸었고,
근데 제가 저출산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가 이거를 좀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와 신을 나눌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건 뭐냐면, 구는 뭐 유아용 의류, 예, 오늘 뭐 아가방 컴퍼니 올라갔던 이유죠. 네, 뭐 유아용 의류나 뭐 장난감을 판매하고 있는 뭐 아동 신발이라든지, 의류나 뭐 장난감 등 유아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데가, 네, 이게 9예요. 근데 뭐 처음에 상승이 나왔을 때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는 워낙에 중국형 매출이 높기 때문에 상승이 나왔고, 아가방 컴퍼니도 상징성으로 오늘 이제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가장 대표적인 저출산 관련 수혜주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서는 소폭 지금 약보합권의 흐름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뉴스가 나오면서 좀 급등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앞으로 제가 신저출산 관련 수혜주에다가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신저출산 관련 수혜주는 뭐라 그랬어요? 유아 컨텐츠 관련 섹터. 최근에 이제 컨텐츠 관련 섹터들이 글로벌 OTT 업체들이 국내에 진출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컨텐츠 관련 섹터들이 정말 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네, 유아 컨텐츠뿐만 아니라 또 막 아기상어, 핑크퐁 같은 경우는 유튜브 조회수 1위, 전세계 글로벌 1위를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유아 컨텐츠 부분은 시적 흐름이고, 또 코로나 여파,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면서 오히려 예전에는 유아 저출산 관련 수혜주가 의류, 장난감, 유아용품 이런 거에 국한돼, 뭐 기저귀 팔고 이런 국한돼 있다라면은, 지금은 유아 컨텐츠 쪽 종목들이 시적 흐름이고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쪽 섹터를 우리가 꾸준히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중에서 가장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종목은 캐리소프트였어요. 캐리소프트 같은 경우는 유튜브 캐리와 캐리TV, 예, 잠시만요. 캐리와 친구들 관련해서 유튜브 채널을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캐리TV를 통해서 구독자가 200만 명을 돌파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도 기술 특례 상장한 업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인기 캐릭터 캐리와 친구들을 통해서 퀴즈 컨텐츠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아용 의류 브랜드들도 다 이런 컨텐츠와 이런 브랜드화해서 뭐 유아용 용품이라든지 유아용 의류를 판매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앞으로는 컨텐츠 싸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이제 전 세계 퀴즈 시장 자체가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아무리 출산율은 저조해도 1인당 뭐 사교육 지출비라든지 교육에 대한 지출 수요는 그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고 그 지출 비용은 더욱더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콘텐츠 업체들이 이 캐릭터와 또 브랜드를 통해서 또 교육 산업까지 같이 이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뭐 저 핑크퐁이나 아기사와 같은 경우는 또 손씻기 그 동영상 유튜브 조회수가 또 지금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처럼 캐리소프트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우리가 유아 컨텐츠 관련 종목들을 관심있게 봐야 된다. 오늘 근데 캐리소프트가 상승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오늘 비교적 상승이 좀 제한적이었던 종목들이, 전통적으로 사실 유아 컨텐츠 관련해서 가장 대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 출판사를 여러분들이 뭐 지금 시점에서도 여전히 관심권에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출판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아기상어, 네, 핑크퐁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죠. 대장주인데, 그 이유는 지금 이제 스마트 스터디가 지금 나스닥 상장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터디의 나스닥 상장 기대감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고, 저 업체에서는 뭐 당장 뭐 그 상장을 하지 않을 뭐 상장에 대한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대감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이 스마트 스터디의 2대 주주가 삼성 출판사고요. 그러니까 스마트 스터디의 스마트 스터디, 핑크퐁 아기상어를 제작했던 스마트 스터디의 2대 주주가, 2대 주주가 삼성 출판사고, 최대 주주가 이제 대표이사인데요. 스마트 스터디의 대표이사인데, 삼성 출판사 회장의 장남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터디 자체가, 스스라고 할게요. 스마트 스터디 대표가 삼성 출판사
회장의 장남이고요. 네. 장남이고 2대 주주가 삼성출판사입니다. 최근에 삼성출판사보다 조금 더 세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토박스코리아인데 얘네가 최근에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왔죠. 이때는 이제 먼저 상한가에 진입했었고 오늘은 좀 쉬어가는 모습 보였는데 얘가 크게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아무래도 시총 때문이에요. 875억밖에 시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근에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지만 사실상 얘네들은 이제 아기상어 핑크퐁 관련해서 업무 협약을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어떤 신발이든지 의류를 이제 판매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최근에 얘도 핑크퐁 관련 수혜주로 묶여 있는 건데 실질적인 대장주는 삼성출판사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출판사가 어떻게 보면 유아 컨텐츠 관련해서 가장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지금 산화 제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거기에 우리 내부적으로도 우리가 차기 대권을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잖아요. 3월 9일 정도로 좀 예측되고 있는데 차기 대권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출산 관련 문제는 이낙연 전 총리도 가장 지금 현 정부에서도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 저출산 문제라고 말했고 또 지금 야권 인사인 윤석열 검찰총장도 저출산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던 것만큼 가장 대표적인 정책 수혜주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처럼 예전에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처럼 그냥 단순히 유아용품이나 뭐 기저귀 팔고 뭐 보령 메디앙스 뭐 유아용품, 유아 의류를 판매하는 종목들이 큰 상승 랠리가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유아 콘텐츠 쪽으로 또 그리고 또 아기상어 핑크퐁은 우리 국내에서만 인기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뭐 아기상어 같은 경우 뭐 야구장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장에서도 들리고 있고 또 유튜브 누적도에서도 1위를 기록한 만큼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있고 나스닥에도 그래서 지금 상장이 추진하고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오히려 삼성출판사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여기 부근에서 살짝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은 오히려 이 저출산 관련된 정책들이 더욱더 세부화되고 다시 한번 중국에서 산화 제한 정책이 나오거나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스마트 스터디 관련해서 나사 상장 얘기가 다시 한번 나왔을 때 이 자리에서도 충분히 정고점 돌파하고 6만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다. 그래서 이 종목이 시총이 거의 5천원 가까이 되지만요 상승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상한가도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스마트 스터디가 토박스 코리아가 먼저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긴 하지만은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 스터디 상장 기대감이 들어오면은 수급이 이동됩니다. 토박스 코리아에서 실질적인 수혜주 삼성 출판사로 넘어가기 때문에 삼성 출판사는 스마트 스터디의 2대 주주고 최대 주주가 대표이사가 삼성 출판사의 그 장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 출판사도 자체적으로 이제 자회사에서 뭐 유아 도서 출판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아트박스라고 아시죠? 그래서 아트박스가 이제 작년에 코로나 여파로 조금 저조하게 됐지만 서서히 다시 한번 또 온라인 교육이 끝나고 다시 정상화로 돌아갔을 때는 또 아트박스도 이제 기저 효과로 인해서 매출 또한 고성장이 나올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 뭐 이거 뭐야? 제로투세븐이나 아가방 컴퍼니 올라가지고 우리가 막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외적으로도 스마트 스터디의 나사 상장 기대감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삼성출판사라든지 뭐 토박스 코리아는 조금 더 가볍게 먼저 움직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핑크퐁 아기상어 관련 종목들을 관심있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토박스 코리아가 올라갔던 이유도 그 이유고 이월드가 오늘 상승이 나왔던 이유도 얘는 결국에는 이제 아동복 브랜드 코코리따가 핑크퐁 관련해서 얘도 마찬가지로 라이센스를 취득해서 티셔츠에 이제 핑크퐁 무늬가 들어간 핑크퐁 그 캐릭터가 들어간 티셔츠를 또 판매하고 있기도 해가지고요. 이월드가 좀 상승이 나왔던 부분인데 결국엔 컨텐츠 싸움이다. 그래서 유아 컨텐츠 브랜드가 앞으로 그 저출산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고 시대적으로 최근에 제가 컨텐츠는 올해 상반기에 계속 그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SN라이프 디자인도 지금 달릴까 말까에 어떻게 보면 공식 ATM기라고 말씀드리면서 1월부터 우리가 콘텐츠 관련 섹터를 관심있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릴 때마다 이 종목이 아마 6번 정도로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릴 때마다 수익을 좀 챙기고 있는데 거의 뭐 이 정도면은 우리가 갈취하다 싶을 정도로 SN라이프 디자인뿐만 아니라 지금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이런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의 중심 섹터가 뭐냐면 그 섹터 안에서 80% 이상의 상승이 나왔을 때는 시장의 그래도 그 섹터가 지금 주도 섹터고 중심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많지 않고 시총 자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시장을 주도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최근에 뭐 1월달부터 시작해서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뭐 5G, IT, 뭐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다 주춤했을 때 꾸준하게 상승 랠리가 나와주고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던 거는 뭐니 해도 컨텐츠 관련 섹터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유아용 컨텐츠 관련 섹터들은 다시 한번 저출산 관련 수요일까지 같이 묶여서 오히려 뭐 제로투세븐 매수 못하거나 뭐 아가방 가만이 없는 분들은 뭐 내일 이거 추격 매수할까 아니면 2등주 3등주 찾을까 이러지 마시고 컨텐츠 관련 쪽으로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외적으로도 오늘 제가 SN라이프 디자인은 이걸 제가 지난번에 요 날에도 또 말씀드렸어요. 그죠? 네, 이날 이건 ATN기다 공식 ATN기 종목이다라고 했는데 다음날 7% 7.42% 상승 나왔다가 어제 이제 목표가를 터치를 했는데 얘는 어떻게 보면은 디즈니 플러스 OTT 글로벌 OTT 업체들의 국내 상륙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월트 디즈니의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SN라이프 디자인이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국내 유일의 영화 미나리에 대한 직접적인 수혜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미국이나 유럽에서 호평을 받고 있고요. 이번 달에 25일날 또 아카데미 오스카상에서 또 감독상 뿐만 아니라 조여정 배우의 여우 조연상 수상까지도 지금 후보작에 후보에 들어왔고 또 이제 남배우도 주연상 후보에도 올랐기 때문에 이번에 뭐 기생충에 이어서 얼마만큼 많은 수상을 할지가 좀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4월 25일까지는 계속 이 종목이 기대감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종목과 제가 같이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에스코넥도 제가 이제 달릴까 말까의 공식 어떻게 보면은 수혜주기도 하죠. 오늘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일자리로 같이 올라왔어요. 오늘 일자리, 저출산, 대표적인 정책 관련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뭐 지금 최근에 위즈코프가 일자리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얘기한 이후로 지금 3연상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윌비스도 이제 급등 랠리가 나와주고 있는데 오늘은 좀 쉬어갖고 그죠? 에스코넥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종목도 한 3번에 걸쳐서 최근에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 또한 어떻게 보면 달릴까 말까의 효자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얘는 진짜 수혜가 많아요. 얘는 커리어넷의 지분을 73.88인데 약간 매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정확하게 얼마큼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공식화되지 않았지만 인터넷 채용 사이트인 커리어넷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커리어넷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관련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얘가 그리고 두 번째로 휴대폰이나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금속 부품을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블릿 관련 그리고 폴드오폰 관련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1차 협력사이기도 한데 KH바텍이 독점을 했던 외장 힌지 시장을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 양산이 시작돼가지고 납품이 들어가기 때문에 외장 힌지 관련해서 새롭게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폴드오폰 뿐만 아니라 그 삼성 기어 VR에 들어가는 금속 부품도 납품하고 있어서 VR, AR 관련해서 수혜주로도 부각되고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메타버스 수혜주로도 부각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로 수소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수소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그에 따른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목으로 묶이기도 하고 다섯 번째로 태양광 사업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어발식 경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이게 다 묶여있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1차 협력사이고 그리고 금속 부품들을 이제 납품하기 시작했는데 그 기술력으로 외장 힌지나 또 그 태블릿 휴대폰에 들어가는 금속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다. 그래서 AR, VR 휴대폰 관련주로 묶여있고 커리어넷에는 투자를 했기 때문에 관련 수혜주로 묶여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자회사 분할 상장했죠. 물적 분할했죠. 그래서 수소 사업은 그러니까 계열사가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태양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소랑 태양광 사업은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에스코넥 계열사가 하고 있는 일이고 일자리는 결국에는 투자한 거고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1차 벤더, 1차 협력사로서 휴대폰의 태블릿 그리고 기아 VR에 들어가는 금속 부품들을 납품하고 있어서 그래서 AR, VR, 메타버스 관련 수혜주로도 묶여 있고 그리고 폴드오폰 또 외장 힌지까지 그 기술력으로 외장 힌지까지
공식적으로 이제 올해 2분기부터 납품을 시작해서 또 이제 매장 힌지, 폴더폰 관련 수혜주로도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어발식 경영을 하는 게 아니고 일자리는 투자, 그리고 계열사를 이제 물적 분할을 통해서 계열사에서 또 이제 그 수소 연료전지 관련해서, 그리고 태양전지 관련해서 새로운 신사업을 지금 집중한다. 그래서 최근에 물적 분할도 했었죠. 그래서 그에 따른 실적 턴어라운드가 이어지고 있고요. 또 그리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의 외장 힌지를 드디어 공급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에 따른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추세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추세로 안정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서 제가 꾸준하게 이 종목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VIPM들이 이때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챙기고 나왔다가, 예, 이때도 한번 제가 달릴까 말까 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고, 지난주에도 한번 더 소개해드려가지고 오늘 폭발적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상승이 계속 흐름이 나와주고 있지만은 이렇게 윗꼬리를 단 종목들이 많아요. 보면은 제로투세븐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달릴까 말까 소개해드렸죠. 제로투세븐도 오늘 윗꼬리를 달고, 그러니까 어떤 종목들이 계속해서 어떤 호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상향으로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이어지지 않고 수급이 일시적으로 확 들어왔다가 다시 이제 막 차익 매물이 금방금방 출회됩니다. 그만큼 투심이 우리 증시에서는 지금 미증시는 연일 뭐 신고가 랠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증시가 아직까지 100% 투심이 회복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연일 뭐 시장은 맨날 상승이 나오는 것 같고 장 막판에 국내 증시도 크게 상승이 나왔는데, 어저께는 시장이 상승이 나와도 거의 800개 넘는 종목들이 하락이 나왔고요. 오늘도 600개 넘는 종목들이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은 뭐 시총 상위 종목이 시젠이라든지 오늘 시젠이 오늘 8% 상승이 나왔죠. 뭐 에이벨 바이오 뭐 일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상승이 나오면서 시장만 자꾸 상승을 이끌고 있고 그 외 종목들은 투심이 아직까지 100% 회복을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르다 말아버리고 조금 올라가 버리면은 차익 매물이 출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주도 섹터가 부재한 상태에서 종목별로 일부 종목들만 상승이 나온다. 그 섹터에서도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부 종목들만 상승이 나온다. 그 이유는 또 다음 달 5월 달에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포인트가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종목들만, 코스닥 150 종목들 대형주 위주로만 일단 먼저 순차적으로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됩니다. 그랬을 때 대형주 위주로만 수급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럼 5월부터는 연기금에서도 이제 코스닥에 투자를 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로 이제 수급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중소형주들은 시장 여파로 살짝 처음에는 흔들릴 수 있겠지만 오히려 5월달 시장은 중소형주 쪽에, 또 4월 말부터는 중소형주 쪽에 더욱더 수급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 제가 시장의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말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이 오르든 말든 간에 어차피 시총 상위 종목들이 상승만 나오면은 시장은 올라도 어차피 종목들은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어제도 빠진 종목들이 800개가 넘었었고 오늘도 600개 가까운 종목들이 하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또 시총 상위 일부 종목들이 수급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시장만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개별 섹터 그리고 그 섹터 안에서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출산 관련 종목들이 올라간다고 다 올라가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핵심이 되는 종목들만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일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같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좀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만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뭐 위즈코프라든지 뭐 에스코넥도 소외되지 않았고, 또 아시아경제 같은 종목도 최근에 상승이 나왔던 이유도 일자리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같이 좀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도 저출산 관련해서 손오공이라는 종목도 말씀드렸죠. 얘가 이제 종가는 좀 고가로 끝났네요. 6.68%로 끝났는데, 손오공은 대표적으로 이제 얘 또한 그 유아용 장난감, 완구 제품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TS 피규어를 만드는 기업으로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BTS 관련 수혜주로도 묶여 있고, 그래서 여기서 뭐 헬로 로봇인가요? 헬로 맞나요? 헬로 로봇, 그리고 바비, 제가 여기서 아는 거 몇 개 없는데, 예전에 제가 이걸 크리스마스 선물로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종목이기도 해요.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아마 요맘때, 크리스마스 그걸 앞두고 완구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왜 제가 여기 손오공의 완구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때 말씀을 드렸냐면은,
요때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나서 얘가 좀 이거 최근에 디즈니 플러스 관련 수요주로 묶이면서 얘가 거의 뭐 따따블 가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1000원대 후반이었던 이 종목이 네, 이렇게 지금 따따블 가까이 상승이 나고 4,300원까지 상승이 나왔었는데, 얘는 최근에 뭐 디즈니 플러스 관련된 상승이 나왔지만 저출산 관련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뭐 유아 컨텐츠 관련 종목은 아니지만 전 세계 1위 마텔이라고, 잠시만요. 네, 마텔이라고 글로벌 1위 왕구 기업이 있어요. 거기서 지금 취급하고 있는 게 쥐라기 공원, 뭐 바비, 예, 그리고 해리포터, 그리고 BTS까지 등등등 수많은 캐릭터와, 그리고 또 이제 그 월트 디즈니와 연관된 그 장난감과 왕구들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마텔이 최대 주주예요. 그래서 국내 유통 판권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손오공이기 때문에 관련된 마텔에서 취급하고 있는 왕구 제품들을 손오공을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고, 손오공 또한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뭐 헬로로봇, 네, 헬로로봇을 비롯해서 국내 왕구들도 납품하고 있고 BTS 피규어도 판매를 하고 있다. 근데 이 종목이 제임스 전 월트 디즈니 부사장, 그리고 마텔 총괄 매니저였던 제임스 부사장을 작년에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을 했어요.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OTT 업체들의 국내 상륙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넷플릭스를 지금 뛰어넘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지금 2억 명을 돌파를 했는데, 지금 출시한 지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1년 4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1억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근데 국내에 디즈니 마블을 비롯해서 디즈니 관련된 매니아층들이 굉장히 많고, 넷플릭스보다 훨씬 더 콘텐츠가 많습니다. 넷플릭스의 유일한 단점은 자체 콘텐츠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막 넷플릭스가 지금 뭐 별로 볼 거 없다는 얘기도 분명히 나와주고 있고요. 예전에는 다중이용을 허용을 해가지고 한 명이 가입해서 여러 명이 같이 볼 수가 있게 만들어놨는데, 이제는 가족 아니면은 못 보게끔 막겠다라는 얘기도 나와주고 있고, 또 가격을 좀 인상하겠다는 얘기까지 나와주고 있어서 상당 부분 넷플릭스에서 디즈니 플러스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고, 또 디즈니 플러스 또한 마찬가지로 국내 OTT 업체들, 또 그리고 또 통신 3사 업체들과 지금 그 계약을 끊고 있어요. 그래서 독점적으로 디즈니 플러스에서만 디즈니 관련된 콘텐츠를 방영하기 위해서 국내 뭐 통신 3사를 비롯해서 또 이제 국내 OTT 업체들과 또 계약을 종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가 왔을 때 디즈니 관련된 어떤 콘텐츠들은 독점으로 공급해야 시장 캐파를 빨리 늘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 상당 부분 넷플릭스에서 디즈니 플러스로 충분히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래서 SN라이프 디자인, 그리고 또 디즈니 플러스 관련된 IHQ 이런 종목들을 제가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손오공도 큰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위지 스튜디오도 월트 디즈니와 또 이제 VFX 특수효과 기술을 이제 그 파트너 사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종목들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손오공도 최근에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디즈니 플러스 관련된, 네, 그리고 또 월트 디즈니 전 부사장을 역임했다라는, 사내이사로 역임했다라는 게 시장에서 크게 수급이 이어지면서 지금 거의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그 가격대에서 따따블 이상 상승이 나왔다. 그래서 여전히 그 모멘텀은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고, 아직까지 임박했다는 얘기는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 기대감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도 넷플릭스에서 상당 부분 국내에 진출했을 때 또 국내에 진출하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제 동남아시아, 또 그리고 아시아권에도 이제 시장을 계속 캐파를 늘려갈 겁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또 이제 디즈니 그 뭐 마블을 비롯한 또 많은 컨텐츠들, 또 겨울왕국, 뭐 여러 많은 진짜 콘텐츠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매니아층들도 굉장히 굳건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동 수요도 분명히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오공을 말씀드렸던 거고요. 또 이제 개별주들이 강세를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 말씀드렸던 게 오늘 대한강통신입니다. 얘는 대표적인 이제 5G 관련 종목이에요. 이게 보시면은 뭐 KMW, OE솔루션 이런 걸 보시면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조정이 나왔었고,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반토막 가까이 최소 40% 정도 하락은 나왔고, OE솔루션, 뭐 에이스테크, RF텍, HF 아직도 이제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뭐 하루 이틀 뭐 기술적 반등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 섹터의 회복 자체가 지금 더디고, 지금 또 코로나 여파로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5G 인프라 구축이 뭐 미국도 유럽도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5G 종목들이 상승이 안 나와주고 있는데, 대한가통신이 오늘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이유는
또 냉정하게 봤을 때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하락폭도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끊임없이 5 종목들이 조정이 나와서 최근에 한 3월달에 한번 조정이 나왔던 것 외에는 다른 5 종목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크게 반등이 나왔고 하락폭 또한 제한적이었습니다. 근데 얘는 5 쪽만 본다고 하더라도 광케이블 전문 업체예요. 광섬유 모재부터 광케이블까지 제품 생산 수진 계열화에 성공한 국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국내 최대 규모의 광섬유 생산 캐파를 보유하고 있고 아시아, 북미, 또 유럽에 다양한 거래처를 확보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미국에서 지금 서서히 지금 코로나 백신 접종을 계속 이어가고 있잖아요. 집단 면역이 생긴 이후에 5G 인프라 구축이 서서히 진행됐을 때 미국 내 광케이블 수요 또한 같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낙폭도 굉장히 제한적이었던 만큼 회복 속도 또한 5 종목 중에서 가장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그 외적으로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뉴스를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SK가 지금 M&A나 지금 새로운 먹거리 산업에 투자를 한 달에 한 기업씩 거의 뭐 매달 한 기업씩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SK가 투자 전문 회사 SK가 국내 초급속 충전기 제조사인 시그넷 EV를 2,900억 원에 인수를 하고 또 스웨덴 이게 볼보의 어떤 전기차 브랜드인 폴스타까지도 670억에 투자를 했다.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근데 얘네가 진짜 이제 기술력이 있는 게 시그넷 EV가 미국에 일단 지금 초급속 충전기 시장이 이제 미국이 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고의 이제 그 급속 충전기 시장이 가장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미 시장 점유율을 5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술력이 입증됐고 미국에서도 인증받은 회사예요. 그래서 350kW급 초급속 충전기를 개발을 했고 2018년도에 이미 세계 최초로 미국에서 인증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내에서 이미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고 자체적으로 또 이제 폭스바겐에도 그러니까 폭스바겐은 정확히 말하면은 폭스바겐의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EA가 초급속 충전기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공급업체로 선정된 게 또 시그넷 EV입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 굉장히 기술력이 인증을 받았고 기술력을 인증받은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지금 대한강통신이 지분을 8%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SK의 어저께 갑작스럽게 그 장 끝나고 6시 이후에 이제 발표가 났는데 사실 이제 S트래픽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S트래픽이 그동안 이제 SK와 충전소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또 이제 인수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얘가 60% 이상의 좀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급락이 나왔던 이유는 M&A의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이 비밀 유지인데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이제 흘러나왔잖아요. 그래서 S트래픽이 이제 급등이 나왔었는데 이게 누설이 됐다는 이유로 이게 지금 M&A가 결렬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급락이 나왔고요. 네, 오늘 급락이 나왔고 또 당분간 또 기초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 나중에 추가적으로 다시 또 협상이 될 수 있겠지만 일단 불협화음이 나온 거죠. 뭐 결렬이 됐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락에 나왔던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어제 갑작스럽게 인수위를 추진해서 이사회를 열고 시그넷 EV를 인수를 했습니다. 근데 얘가 이제 코넥스에 상장된 기업인데 얘가 이제 올해 작년 딱 1년 기준에 지금 거의 5배, 6배 가까이 상승이 나왔어요. 7,000원짜리가 56,100원까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시그넷 EV는 좀 어느 정도 선 반영된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시그넷 EV에 지금 지분을 가지고 있는 데가 대한강통신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렸었고 또 5G 관련 섹터들이 워낙에 지금 과대 낙폭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리고 또 대한강통신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 수준도 이미 코로나 직전 가격대까지 다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안정적인 자리이고, 코로나 직전에는 오히려 7,930원까지 좀 상승이 나오고 기대감에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이미 코로나 여파로 급락이 나온 거를 이거를 제외했을 때 주가 수준이 충분히 조정이 나왔던 종목이고, 다른 5 종목들이 40% 50%까지 반토막 가까이 조정이 나왔을 때도 굉장히 안정적인 종목이었는데, 5G 종목들의 업황 둔화가 좀 장기화됨에 따라서 같이 좀 밀렸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얘가 대한통신이 또 전기차, 또 이제 투자했던 시그널 EV가 SK에 인수되면서 그에 따른 또 지분 가치에 대한 부각도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래서 SK가 시그널 EV의 지분을 55.5%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약 200 신주 인수권을 포함해서 2,900억 정도를 인수를 했고요. 또 최근에 볼보의 전기차 브랜드인 폴스타까지 투자하면서 글로벌 전기차 시장의 공략을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력이 입증돼서 350kW급 초급속 충전기도 개발을 했고, 글로벌 전기차 충전기 시장 자체가 연평균 24% 이상 성장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휴맥스 홀딩스라고 예전에 이거 프루지오와 같이 업무 협약을 맺은 대우건설 프루지오 아파트와 같이 협약을 맺은 데가 휴맥스 EV다라고 소개해드렸어요. 자회사 휴맥스 EV가 또 전기차 인프라 충전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우건설과 업무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같이 수혜를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때 한번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잖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SK에 인수됐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최소한 이 S트래픽이 그 얘기가 인수 얘기가 나오면 인수설이 돌면서 이때 60% 이상의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이 대한통신도 지분 가치에 대한 어떤 부각이 됐을 때 추가적인 상승과 또 5G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미국도 이젠 바이든 미 대통령도 5G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공약을 내세웠잖아요.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됐을 때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또 대한통신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섬유 광케이블은 그리고 이제 당연히 전기차, 친환경차, 그리고 또 전기차 시장이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같이 당연히 충전기 시장, 특히 급속 충전기 시장은 급속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고요. 올해 33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 7천억 규모의 시장 규모라면은 2030년도에는 220억 달러, 25조, 거의 7배 가까이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SK가 인수한 이유는 SK에서 이제 하이닉스의 반도체 기술, SK텔레콤의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시켜가지고 완전 새로운 혁신에 가까운 충전기를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분 안에 최소 80% 이상의 충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한번 그 부분에서도 모멘텀이 같이 부각될 수 있고, 5G 관련 종목들이 워낙에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 관점에서도 가장 빠르게 대한통신이 5G의 어떤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판단돼서, 어차피 5G 종목들이 다 올라가지 않아요. 어차피 시장 자체는 그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로 내용이 있는 종목들만 강한 슈팅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6.55% 상승이 나왔지만 추가적인 또 지분 가치에 대한 부각 얘기가 다시 한번 나왔을 때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통신까지도 말씀드렸었고, 손오공, 또 그리고 저출산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구저출산이 아니라 신저출산 관련 종목들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올해 딱 5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대통령 선거에 우리가 정책주를 안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저출산 관련해서 제로투 세븐을 제일 먼저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오늘 또한 29%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가방 컴퍼니, 캐리소프트, 삼성주파사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책주를 모르고 올해 대응한다라는 거는 사실상 우리 시장의 가장 최대의 이벤트를 놓치는 셈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시장의 트렌드와 그리고 4월달에 좀 폭발적인 수익을 챙기시고, 또 2021년도에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의 해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에 제가 이제 주말 보조는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 가입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 있어서, 가입하실 분들은 제가 주말 보존을 해드릴 예정이니까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날짜는 다음 주부터 저와 함께 정책주면 정책주, 아니면 또 컨텐츠, 제가 시장에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시장의 그 흐름들을 잘 보고 있잖아요. 또 언택트 관련해서
3일 전이었나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다 올라가니까 모두가 다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추천하는데 제가 언택트 관련 종목들을 관심있게 보자라고 하고 대형 포장도 하루 만에 목표가를 터치했고 지금 최근에 뭐 온라인 교육 관련 종목들도 아주 강세를 보였고 다만 그런 섹터들이 1일 천하로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올라가는 종목들을 추격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을 저와 함께 매수할지는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날짜는 오늘 금요일 기준으로 3일씩을 더 드릴게요. 장이 끝났기 때문에 금요일 오늘 기준으로 3일, 내일 기준으로 이틀을 더 드리겠죠. 그러니까 한 달 가입하면 10일을 오늘 기준으로 드리는 거고 3개월 기준으로 33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기왕이면 오늘 빨리 가입하시는 게 좋겠죠. 오늘 가입하던 1월날 가입하던 월요일 아침에 가입하던 어차피 마감일은 다 똑같기 때문에 빨리 오늘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가입하신 분들은 여기 회원가입 사이트에서 가입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해요. 날짜는 이거보다 더 드립니다. 오늘 날짜로. 그래서 여기서 뭐 자동 연장 결제로 누르셔서 자동 연장 결제를 누르셔도 똑같아요. 네, 어차피 일반 결제를 하시나 자동 연장 결제를 하시나 어차피 자동으로 결제되는 건 아니니까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이고. 여기서 네. 걔가 하라는 대로 네. 잠시만요. 그렇게 느리냐? 네. 얘가 하라는 대로 여기서 그냥 결제하기 누르셔가지고 카드 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주말 동안에 제가 날짜를 넉넉히 드리는 이유는 여기 사이트에서 가입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카드 번호 입력하시고 유효기간, 생년월일,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휴대폰 인증받기 누르시면 무이자도 가능하고 여기 왼쪽 상단에 전화 없이 편리한 원클릭 서비스 병행 연장도 클릭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방이동이 제일 쉬운데 이것저것 잘 모르겠다 하시면 여기 나와있죠. 고객센터 1588-0648도 있고 네. 오늘 통화가 좀 어렵다 하신 분들은 내일 아침에도 통화가 가능합니다. 내일 10시, 12시 정도에도 통화가 되니까 그렇게 통화하셔가지고 하셔도 되고 ARS 결제를 통해서 또 결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 날짜를 넉넉히 드리는 이유는 여기 보시면요 아이고 여기 정형 게시판에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 보유 종목 올려주셔가지고 종목 상담 받으시고요. 진한 교육 보기를 통해서 VIP 오리엔테이션도 들으시고 이게 지금 VIP 전문 트레이드 양성 교육인데 이게 이제 진짜 대한민국 최고의 트레이드를 어떻게 매매하는지에 대해서 타점 잡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1강은 투매를 잡는 거고 2강 같은 경우는 캔들과 거래량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3강 같은 경우는 뭐 그 박스권 돌파하기 직전에 우리가 어떻게 잡아내는지를 말씀드린 거고 2회에서는 바닥줄을 잡는 거고요. 2강에서는 종가 베팅하는 거 그리고 3강에서는 호가 창가 분봉 진짜를 찾자 이거 여러분들 교육 들으시라고 날짜를 넉넉히 드린 거고요. VIP 오리엔테이션만 딱 들으시면은 따라오신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자 자세히 다 보내드리고 있고요. 우리는 포트 내에서만 합니다. 그래서 종목 남발 안 하고요. 네, 매일매일 방송처럼 2개씩 추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팔고 삽니다. 그래서 종목 뭐 30개, 40개, 50개 뿌려가지고 올라간 종목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포트 내에서 팔고 사고로 하면서 계좌 관리를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은 비중 싫고 어떤 종목은 비중도 적게 들어가고 하면서 그 밸런스를 맞추면서 대응을 해나가고 반드시 팔고 삽니다. 예, 새로운 신규 회원이 왔다고 계속 새로운 종목만 추천하면서 올라간 종목만 강조하는 그런 뱀 같은 두렁이 같은 리딩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욕먹을 땐 욕먹더라도 여러분들 확실하게 관리를 해드리고요. 2021년도는 정말 기회의 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뭐 정책주는 당연히 뭐 대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당연히 우리가 관심있게 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늘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저와 함께 2021년도에 큰 수익을 챙기시고 또 안정적으로 수익을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말 동안에도 날짜도 어느 정도 보존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주말 동안에 교육도 들으시면은 어디 가서 뭐 보조지표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딱 캔들과 거래량 이 두 가지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도 훨씬 더 쉬울 것이다 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금별님이랑 이제 몇 분들이 날짜를 지금 오늘 날짜로 시작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입하신 분들은 지금 하시면 되고 만약에 인터넷에서 가입하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내일, 뭐 오늘 통화가 힘들면 내일 1588-0648 고객센터를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저출산 관련 뿐만 아니라 정책 관련 수혜주들을 관심있게 보고 있고요. 또 저출산은 제가 구저출산이 아닌 신저출산, 유아 컨텐츠 관련 종목들을 관심있게 보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섹터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아까 뭐 그 외적으로도 이제 손오공이라든지 방송에서 오늘 대한과 통신을 말씀드렸었는데, 어차피 5월 시장, 그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중소형주들의 강세는 이어질 수 있을 거고요. 그 섹터에 주도 섹터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섹터 안에서 종목 장세가 더욱더 심화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니까, 예, 저와 함께 다음 주부터 차근차근 계속해서 수익 랠리를 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또 2021년도에 큰 돈 벌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가만 컴퍼니도 600% 이상이 넘었고요. 그리고 또 4대강 때 이와 공영은 3000%가 넘었습니다. 30배가 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정책주를 우리가 꾸준하게 계속해서 모아 나갈 때다 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20% 30% 올라가는 거는 기본인 거고, 지난주에 우리도 막 프리엠스라는 종목으로 하루 만에 50% 수익도 챙겼잖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차근차근 수익을 챙겨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이 기회다 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보고 있는 정책 관련 섹터에서 또 저출산 관련해서 아직 출발하지 않은 종목들도 말씀드렸었고, 또 모멘텀도 말씀드렸습니다. 디즈니 플러스 콘텐츠 관련 종목들도 우리가 늘 관심있게 봐야 되는 섹터다라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고요.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 모두 선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맞죠? 예. 그대로 가져오시면은 정혜영 게시판에 보유 종목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종목 상담 해드리니까 보유 종목을 그대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칭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보시면은, 예. 요거 안내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예. 여기 네이버에 들어오시면은 제 사칭이 진짜 많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다 제가 아니니까, 요것만 안내하고 마무리할게요. 여기 보시면 네이버에 치면은 저 인스타도 안 하고 있고요. 네, 이 사이트도 제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은 MBN골드 이것도 제가 아니에요. 전 무조건 MBN골드 그 사이트에서만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아니고요. 이것도 사기고 이것도 얘도 사기입니다. 그리고 지식인으로 저는 활동하지 않고 있어요. 이거 다 활동하고 있는 거 다 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카카오 채널도 지금 회원이 거의 8,000명 가까이 있는 게 저고, 그 외엔 다 제가 아닙니다. 지식인 활동도 안 하고 있고요. 인스타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사이트도 없으니까 저는 오로지 MBN골드 사이트와 저 카톡 샵2034 그걸 통해서만 제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스타도 안 하고 있고요. 개인 사이트 다 사기입니다. 예, 그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하고 주말 동안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요. 다음 주부터 저와 함께 수익 랠리에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와 빨리 오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도 최선을 다해서 리딩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선거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